하지만 만약 지구상에서 사라진 고대 문명의 증거가 될 만한 유적지가 하나 있다면 바로 발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간 발백은 역사학자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유적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사에서 기존의 어떤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면서 그러한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왜 발백이 이 특정 장소로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특별한 기운이 깃든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연구했던 연구원들에 따르면 더 깊이 조사할수록 기존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증거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곳의 무언가가 기존의 이야기에 들어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백의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돌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왜 그곳에 놓였는지, 그리고 특히 어떻게 경기장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연구팀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능성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바로 역사가들이 놓쳤던 것을 발견한 인공지능입니다. 오랫동안 발백은 확신에 찬 설명 아래 앉아 있었다. 로마인들이 그 유적지의 모든 것을 건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역사가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예상과 부합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신뢰했다. 로마인들은 도구, 노동력, 그리고 공학적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어떤 모순점도 측정 오류나 오해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러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남은 도구 자국은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의 끌과 일치하지 않았고 연구팀이 알고 있는 어떤 도구 전통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실험 결과 기존의 운송 방법으로는 수백 톤에 달하는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로마 기록 보관소에는 그 정도 크기의 블록을 다듬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 플랫폼은 로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하늘 무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원들에 따르면 그 유적지는 기존의 가정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퍼즐 조각 같았다고 합니다. 모순이 극에 달하자 연구팀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패턴 인식,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AI는 원래 공학 분석 및 석재 감정 연구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AI의 금속과 석재의 미세한 특징을 식별하고 레이더 스캔을 해석하며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장기간의 하늘 모델과 비교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이 AI는 이미 로마 다리, 마야 피라미드, 그리고 여러 고대 중국 유적의 기초공사에 사용된 바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해당 시스템을 신뢰한 이유는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고 단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알려진 건축 양식과 비교하여 검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기 전 연구팀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기계로 모든 것을 재검토할 시점인지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기존의 설명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도입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자 연구팀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파일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도구 흔적 연구에는 수천 건의 근접 스캔 이미지, 수백 장의 선명한 사진, 그리고 석재 표면의 기본적인 화학 분석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지질 조사에서는 지표면의 레이더 스캔 이미지, 간단한 토양 검사 결과, 채석장의 광물 정보, 그리고 기반함의 압력 지점을 보여주는 지도가 활용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은 수집된 그대로 업로드되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연구팀의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자료를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도구 흔적을 알려진 고대 건축 양식과 비교하고 각 건축 단계에 확률 점수를 부여했으며 풍화 깊이와 침식 패턴을 이용하여 연대기를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하늘 모델에 대해 정렬 데이터를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모든 결과를 하나의 분석으로 통합하여
충돌과 이상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모순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기초를 이루는 거석들이 로마 건축 방식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로마식 철제글의 흔적이나 로마식 비례 체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대 건축 양식에 속하지 않는 배치 및 하중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하늘의 정렬 또한 로마인들이 작업하지 않았던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검토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파일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일부는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스템은 주춧돌을 로마 시대의 것이 아니며 분류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설명은 무너졌고 연구팀은 훨씬 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돌을 깎지 않았다면 누가 깎았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시각을 통해 도구 자국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욱 기이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공학 시스템의 흔적, 도구 자국. 인공지능이 로마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자 연구팀은 새로운 절박감을 가지고 다시 석상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러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들은 다음 단계에서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 석회암에 새겨진 홈들은 수공구로 만든 흔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은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웠고 홈들은 깔끔한 선을 따라 나 있었으며 각 홈의 깊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형태는 청동이나 철제글이 남기는 불규칙한 타격 흔적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무언가가 이 돌들을 다듬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미경 스캔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스캔을 통해 홈들이 전체 길이에 걸쳐 일정한 너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망치 자국이나 끌의 진동 흔적 없이 정확한 경로를 따라 나간 절단면이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흔적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도구 패턴과 비교했습니다. 로마식 끌, 페니키아식 쇠기, 아시리아식 곡괭이, 심지어 더 오래된 신석기 시대의 도구까지 검사했지만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은 연마제와 섞인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산업용 절단 기술과 몇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정한 물줄기를 이용해 절단면을 유도하는 방식이었고 물속의 입자들이 실제 연마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팀 내부 관계자의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이때부터 방 안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근접한 결과였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는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단면에서 석영 모래와 작은 커런덤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물들은 석회암보다 단단하며 물속에서 움직일 때 강력한 연마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물이 아니었기에 의도적인 반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구팀 일부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실험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절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설명에는 이러한 종류의 준비 과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후 채석장 바닥에 집중했습니다. 조사 결과 건축업자들이 동결 해동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돌덩이 주변에 좁은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운 다음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도록 두었습니다. 얼음이 팽창하면서 돌을 밀어내어 기반함에서 분리해내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은 동결 및 해동 흔적과 일치하는 패턴화된 수직 균열과 파단선을 감지했습니다. 또한 차해석장 바닥의 얕은 수로가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유사한 기술은 선사시대 스칸디나비아와 초기 중국의 채석장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발백에서 볼 수 있는 규모만큼 대규모로 운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을 이용한 절단과 냉동 추출 방식이 결합되어 이 지역의 어떤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절단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물론이고 고대 레벤투스인 집단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흔적들은 과학적이고 통제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숙련된 기술 집단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절단 기술이 이처럼 발전된 것이었다면 돌을 옮기는 작업은 훨씬 더 큰 노소화사,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송 물리학, 절단 작업 자체만으로도 팀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연구원들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운송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돌들이 그렇게 정교한 방식으로 가공되었다면 운반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곧바로 인공지능에게 이 작업을 맡겼고 적어도 하나의 전통적인 아이디어가 검증을 통과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알려진 모든 변수를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블록의 정확한 무게, 나무 롤러의 강도 한계, 고대 밧줄의 인장 강도, 지형의 경사도, 토양 마찰 측정값, 각 돌 아래 접촉 면적, 그리고 과거 기후 기록에서 예측한 기상 조건 등을 활용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시스템은 최상의 조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무차별 대입 방식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시스템은 1만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롤러 간격을 변경하고 로프 개수를 조정하고 다양한 롤러 재질을 시험하고 이동 방향을 바꾸고 윤활유를 바른 썰매와 바르지 않은 썰매를 비교 검사했습니다. 심지어 지면 자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사도를 약간 조정하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첫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무 롤러는 거의 즉시 파손되었습니다. 800톤에서 600톤에 달하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롤러가 납작해지고 부서졌습니다.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했고 반복적인 시도 끝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 나무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작업자들이 롤러를 끊임없이 교체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돌은 겨우 몇 인치밖에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밧줄을 이용한 해결책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 돌덩이 하나를 끌어당기려면 밧줄의 굵기가 사람 몸통보다 훨씬 굵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밧줄의 양은 그것을 당기는 작업자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필요한 인장 강도는 고대 세계의 어떤 밧줄 제작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 내부에서 나온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를 보고 여러 팀원들이 불신해서 좌절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력 추사는 더욱 충격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필요한 힘을 내려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 하나를 밀거나 당겨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치할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블록 주변에 없었습니다. 설령 공간이 있다고 해도 작업을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아이디어를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슬래지 테스트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돌은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땅을 적시면 흡착력이 증가하여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방법을 배제한 후 인공지능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건설자들이 더 길지만 매끄러운 경로를 만들고 지형을 재구성하고 3중으로 배열된 롤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설계된 무게 분산 플랫폼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계획에는 해당 지역의 어떤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측량 및 엔지니어링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운송이 단순히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설계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음으로 정렬 데이터로 넘어갔고, 이 전환은 연구의 모든 초점을 하늘, 즉 천문학적 정렬로 향하게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하늘로. AI가 정렬 데이터로 전환하면서 연구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송 연구 이후 연구팀은 더 많은 공학적 난제들을 예상했다. 대신 그들은 지구를 넘어 하늘까지 뻗어나가는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는 레이저 측정값, 정확한 조준 방향, 지평선 프로필, 태양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AI는 이러한 수치를 12,000년에 걸친 하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시스템은 하지와 동지의 일출 및 일몰, 춘분과 추분의 위치, 행성의 출현, 그리고 길고 느린 지구, 자전축 세차 운동 등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했습니다. I는 플랫폼이 가리키는 방향을 지역 지평선을 기준으로 매핑한 다음 다양한 시대에 걸쳐 해당 방위각에서 태양과 밝은 행성들이 어디에서 떠올랐을지 계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양계에서 별의 겉보기 위치가 매 세기마다 미세하게 변하는 자전축 세차 운동을 고려했습니다. 세차 운동은 약 26,000년의 한 주기를 완료합니다. 단순한 일출 정렬을 위해서는 이 미세한 흔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팀은 로마인들이 건축 프로젝트에서 세차 운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계가 천체 모형을 겹쳐 놓았을 당시 고대 로마 천문학에서는 세차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플랫폼의 정렬은 하지 일출과 일치했지만 로마 시대의 시간 순서와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기하스 학적 일치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은 가장 유력한 일치점을 기원 후 약 7,000년에서 9,000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예비 추정치이며 추측에 불과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연대 측정에는 교차 검증과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렬 상태가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설명은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플랫폼이 선사시대 하지에 맞춰 설계되었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태양 기하학을 충분히 이해하여 수세기 전에 일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발백의 결과를 천문학적 계획을 보여주는 기존의 심층시간 유적지들과 비교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퀘베클레 테페에는 천체 관측을 반영한 의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막의 나보타플레는 하지와 동지에 맞춰 배열된 석조 구조물이 있습니다. 몰타의 신전들 또한 고대 태양 현상에 맞춰 정렬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유사점들이 어떤 패턴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사시대에 흩어져 살던 여러 집단들이 하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관측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명백하다. 로마인들은 발백의 기본 토대를 설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렬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늘을 모델링하고 그 지식을 건축에 적용할 수 있었던 초기 문명을 시사합니다. 그러한 수준의 천문학적 계획은 지평선 모델링, 태양 기하학, 장기 주기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은 레반트 지역의 초기 청동기 시대나 후기 신석기 시대 사회에서 기대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구실의 반응은 침묵에서부터 열띤 논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레이저 데이터와 하늘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정렬이 맞다면 그 기반이 로마 시대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공지능은 연구팀을 새롭고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그 플랫폼이 선사시대 지평선 프로그램의 일부라면 그 아래의 땅을 다시 조사하여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팀은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정확한 기반함 위치를 선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질 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지질 공학이었습니다. 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렬 결과가 나온 후 다음으로 당연히 떠오른 질문은 건축업자들이 왜 각 블록을 그 위치에 놓았는지였습니다. 현장 기록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새로운 지표 특과 레이더 GPR 조사 및 상세한 토양 검사 결과와 결합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3단 노선 아래 기반함의 3차원 지도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지도에서 드러난 것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와 토양 데이터는 단단한 기반함 지대, 암석에 균열이 있거나 약한 지대, 그리고 단층선처럼 뻗어있는 숨겨진 균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800톤짜리 돌 하나하나의 정확한 발자국을 지도 위에 겹쳐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거대한 돌덩이는 이용 가능한 가장 단단한 기반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불과 1.1.5m, 4피트부터 5피트까지만 이동했더라면 돌이 약한 지반 위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이동만으로도 불균등한 치마가 발생하여 수세기 안에 구조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팀원 중 일부는 나중에 집안 조사 없이는 이 정도의 오차 방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 사이의 틈은 또 다른 차원의 공학적 지능을 더했습니다. 접합면을 레이저 스캔한 결과 위쪽에 무게가 눌리면서 자체적으로 조여지도록 설계된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돌들은 하중을 받으면 서로 맞물리도록 절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현대 내진 설계에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단순한 맞물림이 아닙니다. 기하학적 구조는 집안 변동 시 파손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응력을 분산시킵니다. 연구팀이 자문을 구한 일부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러한 접합부는 하중을 받을 때 동적으로 거동하며 단순한 무게 결합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과거에는 건축업자들이 무거운 하중을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탑은 역동적인 접합 방식을 사용했지만 그러한 형태는 훨씬 후대에 나타났습니다. 로마 건축물은 아치와 하중 경감 기법에 의존했고 이집트 건축가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하중을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안반을 1인치 단위로 정밀하게 선택하거나 압력에 의해 조여지는 접합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발백의 연구는 레반트 지역 초기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인 지하 공학 및 토양 역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만약 건축가들이 집안을 측량하고 각 블록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배치했다면 그들은 고대 전통보다는 현대 토목공학에 더 가까운 형태의 토목공학을 실천한 셈입니다. 그들은 기반함의 강도를 파악하고 숨겨진 균열을 피하며 응력을 관리하기 위해 전리의 형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지질학과 건설 계획을 결합한 조직적인 전문가 팀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론이 아직 예비적인 것이며 더 많은 지역 표본 조사와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팀에게 그 패턴은 명확하면서도 우려스러웠습니다. 지질학적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배치 프로그램을 시사했습니다. 집안 공학에 이 정도의 지식이 필요했다면 돌 자체의 크기와 위치 또한 의도적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조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돌의 크기와 무게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시간적 배경을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돌들이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이 기반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순간 돌의 규모가 그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다음으로 놀라운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300 크기의 돌덩이들은 각각 약 800톤에 달했으며 길이는 약 64피트, 높이는 약 14피트, 두께는 약 12피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것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800톤짜리 돌덩이는 여러 대의 차량을 합친 무게와 맞먹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경이로운 질량으로 여기는 바로 그런 규모입니다. 연구팀이 화면에 나타난 수치를 확인하자 연구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채석장에서 발견된 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구실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임산부의 돌이라고 불리는 한 돌덩이는 무게가 약 1,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돌이혈은 거의 그 자리에서 채석되고 다듬어졌지만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4년 조사에서 발견된 약 1,650톤의 돌덩이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돌덩이는 차해석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무게들이 정확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 거석들은 선사시대 거석에 대한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공지능은 냉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필요한 들어올리기 및 운반 능력을 고대 기술과 비교했습니다. 크레인과 같은 기계 장치, 도로 기반, 밧줄 강도, 그리고 인력 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크레인의 경우 인공지능은 초기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럴듯한 장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로의 경우 이러한 돌덩이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경로와 집안 공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을 것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밧줄의 인장 강도는 알려진 고대 재료의 강도를 초과했습니다. 인력의 경우 인공지능은 현장의 공간과 조직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모의 인력을 계산해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의 예측에 도전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크레인, 다축 운반 차량, 단계별 리프트 등을 활용한 방안을 설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650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옮기는 것은 막대한 기반 시설과 계획이 필요한 엄청난 작업입니다. 여러 컨설팅 엔지니어에 따르면 차해석된 돌덩이들의 규모와 상태를 고려할 때 고대인들이 사용했을 법한 해결책은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그 어떤 방법과도 달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구팀에게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당시 차해석 현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건축업자들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뛰어난 물류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사라진 기술적 전통의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채석된 돌의 무게가 잘못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기술적인 논쟁을 넘어선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선사시대 레반트 지역의 공동체가 이처럼 거대한 돌덩이를 계획하고 채석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적 성취의 연대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기존의 관점은 발백 유적에서 무너집니다. 이 돌들은 누가 이러한 돌을 구상하고 채석하고 계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요구합니다. 연구팀은 마치 돌들이 땅 위에서 자신의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이 사실의 무게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규모 문제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되자 AI는 마지막 패턴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AI는 발백의 공학적 특징을 다른 유적지들과 비교했고 그 결과는 단일 변칙 현상이 아닌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I가 잃어버린 문명의 네트워크를 발견한 것입니다. 조사 마지막 단계는 AI가 발백의 공학적 패턴을 다른 고대 유적지와 비교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계는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팀은 사소한 유사점 정도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내놓으려온 결과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AI는 단순히 몇몇 유사점만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는 선사시대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전반에 걸쳐 공통된 공학적 특징들이 밀집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구 패턴에서 출발했습니다. 발백의 미세한 홈들을 가잘 예리코의 초기 지층에 있는 궤백 리프 나부타, 몰타의 신전, 여러 카프카스 고인돌, 그리고 이집트의 선왕조 시대 기초층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각도와 깊이 패턴에서 예상치 못한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실에 확인되지 않은 메모에 따르면 연구팀은 처음에는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파일을 2번이나 재확인했지만 일치하는 부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은 천문학적 정렬로 넘어갔습니다. 각 유적지를 선사시대 하늘 모델과 비교 분석한 결과 여러 유적지가 문자 문명 이전 시대의 하지 또는 지평선 현상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로마나 이집트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하늘 주기와 관련된 태양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발견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선사시대 집단이 비슷한 정밀도로 하늘을 관측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했습니다. 지질학적 배치 전략은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백의 건축가들이 가장 단단한 기반함 지대에 돌을 쌓고 약한 지점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른 유적지를 조사했을 때도 단단한 기반함 능선을 활용하고 균열된 지반을 피하는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패턴이 너무 일관되게 반복되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석장 데이터가 바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발백의 동결 및 해동 추출 흔적이 노블리아와 일부 코카소스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균열선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추출 방법은 드물며 온도 변화가 석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유사한 균열 형태가 발견됨에 따라 연구팀은 고립된 발달이라는 가설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도구 자국, 배열, 지질학적 선택, 측정 비율 등을 통합했을 때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따르면 이 유적지들은 하나의 공학 전통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 전달, 방법론 공유, 그리고 건축 문제 해결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문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 간 소통이나 문화적 연속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며 외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 패턴이 매우 강력하여 연구팀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함의는 매우 컸습니다. 발백은 더 이상 고립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광범위한 선사시대 토목공학 네트워크의 한 연결고리처럼 보였다. 이로 인해 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면 하나의 문명 또는 여러 문명 집단이 문서, 도구, 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질학, 천문학, 측량, 석조물 이동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연구팀의 일부 구성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도의 지식이 한번 사라질 수 있다면 다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연구팀은 발백이 단순히 역사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재구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의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